네, 이번 평가 항목에 대해 관세청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높이 뛰기를 잘하는 사람, 또 멀리 뛰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결국 그동안은 면세점 실적이라는 점 하나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주관적인 요소들이 사업자 선정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요. 중견기업과 대기업 칸막이를 쳐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상생이라는 점에선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면세사업 전체를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면세점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특히 중국과 일본 면세점과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중견 면세점의 현실을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아면세점. 한국 최초의 시내 면세점으로 35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최초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중견 면세점인 동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면세점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매출은 50%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1위 면세 사업자인 롯데의 경우 시장 성장률 이상의 매출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임대 매장 형식인 백화점과 달리 면세점의 경우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크고 중소 면세점의 경우 해외 브랜드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관세청이 중소 중견기업 몫으로 지방 면세점 11곳을 허가해줬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합니다. 이 중 4곳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좀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해외 명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 소싱의 어떤 루트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이 사실 면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죠. 또 과거에 어떤 자료를 보면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접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좀 능력상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중 1곳을 중견기업 몫으로 할당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